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학교 전담 경찰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친구야 너는 아니라는 주제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들려주기 위해 왔어요. 우리 경찰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할까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는 일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여러분을 포함하여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이에요. 그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은 학교 전담 경찰관이에요. 학교 전담 경찰관은 전국 초, 중, 고등학교 등 모든 학교에 배치되어서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학교 선생님 및 여러분들과 연락하며 학교폭력이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있어요. 이미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고 117 신고로 접수된 사건을 처리하면서 가해 학생을 선도하고 피해 학생을 보호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폭력 서클을 해체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지원해주고 있답니다.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가슴 아픈 여러분의 친구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학교에 얼마나 오기 싫었을지, 괴롭히는 친구들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나요? 선생님은 많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을 만나고 있어요. 이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친구야, 너는 이렇게 힘든데 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했니? 라고 물어보면 그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보복이 무섭다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어지잖아요. 라고요. 자,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기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많은 피해 학생들은 혼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2011년 대구의 한 중학생은 학교폭력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친구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 현관 비밀번호를 꼭 바꾸세요. 애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행복하다면 저도 분명 행복할 거예요.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언젠가 우리는 한 곳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한 번도 진지하게 사랑한다는 말 전하지 못했지만 지금 전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여러분들, 학교폭력이 한 아이의 인생을 무너뜨린 거예요. 이렇게 학교폭력으로 아이의 생명을 잃게 된 부모님들,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학교폭력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의 인터뷰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다시 지난 1월 26일 광화문. 이곳에서 학생, 학부모, 그리고 시민들은 학교가 더 이상 학생들을 위한 배움의 전당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인권 사각지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절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주에서 온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생각나는 건 우리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다는 걸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그 고통을 생각해 보셨어요?
만질 수도 없고 대화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자기의 그 억울함을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저 17년 동안 우리 아들 키우면서 공주 손바닥 많은 곳에 안 다니는 곳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아이들랑 같이 손잡고 간 신발 가게, 옷 가게, 지금은 다 볼 수가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길마다 추억이 안 서린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숨는 겁니다. 학교폭력이 피해 학생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행복, 미래마저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계기로 전국 초중 고등학교에 학교 전담경찰관이 배치되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생기게 되었어요. 국가가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학교폭력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때의 그 가해자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잘 살까요? 아니면 소년원에 갔을까요? 지금 가해자들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소년교도소에 갔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앞에 있는 선생님처럼 경찰이 되고 싶은 친구도 있을 테고 축구선수, 유튜버, 연예인 또는 선생님이 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된다면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여러분을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꿈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할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인생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인생? 바로 여러분의 인생들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끔찍한 범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온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라도 절대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학교폭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학교폭력의 정의, 유형을 알아보고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학교에서의 조치 및 형사처분 절차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학교폭력 신고는 어떻게 하는 건지도 이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퀴즈를 하나 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가 끝나고 지금 집 앞 공원에서 놀고 있는데 동네 언니 오빠들이 무리지어 몰려와서 여러분들을 향해 눈을 치켜 올리면서 야, 너가 아버지 뭐하노? 눈 깔아. 돈 있냐? 다 내놔. 뒤져서 안 나오면 100원에 한 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상황 학교폭력일까요? 아닐까요? 집 앞 공원에서 돈 달라고 했는데 학교폭력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바로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이란 무엇이냐? 자, 아까 퀴즈에서는 집 앞 공원이었는데 이게 학교폭력에 해당된다고 말했어요. 자, 학교폭력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신체,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바로 학교폭력이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이 친구는 학교 안이 아니라 밖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학생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당한 일은 학교폭력이 되는 거예요. 학교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고 당하는 학생이 피해자가 학생이라면 바로 학교폭력인 것이 되는 거죠. 또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는 모두 학교폭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행동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행동이 친구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인지 아닌지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해요. 그렇다면 학교폭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 바로 학교로 가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학교 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학교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 짜자잔 학교죠? 어디를 가볼까요? 자, 먼저 신체 폭력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친구를 때리거나 발로 차고 친구의 몸에 상처를 낸다면 폭행, 상해가 되겠죠. 특히 친구를 일정한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강금에 해당하고 폭행, 협박 또는 친구를 유혹해서 어떠한 장소로 데려가는 행위는 약취, 유인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친구들이 까까까까 대면서 뭐 큰일을 보내, 뭐 얘가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친구가 안에서 못 나오게 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것도 강금에 해당될 수 있는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유의하셔 행동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컴퓨터실이네요. 여러분들 중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학교 폭력의 유형이 어떤 건지 알고 있을까요? 바로 언어 폭력을 수반한 사이버 폭력이에요. SNS에 저격글을 올리는 등 친구를 욕하는 행위는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야, 우리 반 돈 없어진 거 그거 누구 짓이래? 도둑 X 하면서 허위 사실을 올리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친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진짜 엄청난 범죄가 화장실에서 발생했네요. 자, 다음은 바로 성범죄. 폭행 협박을 통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친구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 또는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친구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바로 성범죄에 해당하고 있어요. 화면에서처럼 친구가 싫어하는데도 친구의 몸을 만지고 친구의 신체를 카메라로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유포한다면 여러분들 범죄자들 발에 채우는 게 뭐죠? 네, 전자발찌가 되겠죠. 바로 전자발찌예요. 전자발찌를 차고 다녀야 해요. 전자발찌를 차게 되면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고 반바지도 잘 못 입겠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앞에 화면에서는 보면 성범죄자 알림 이 어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성범죄를 저지르면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인터넷에 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데요. 이렇게 이름, 얼굴, 사진, 키, 몸무게, 집 주소가 공개되는 거예요. 성범죄란 이렇게 나를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범죄예요. 장난으로 친구의 몸 좀 만지고, 장난으로 친구의 몸 사진 찍고, 카카오톡, 페이스북으로 보내버리고 올리고, 친구한테 장난으로 야동을 보내거나 야한 말을 하거나 야한 사진을 보낸다거나 이런 것 또한 평생 돌이킬 수 없는 후회로 남게 된답니다. 이것은 같은 남자끼리 여자끼리라고 해서 성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 알죠? 성범죄는 남녀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다음으로는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이것 또한 학교 폭력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빌려놓고서 돌려줄 생각이 없어 돈을 요구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체육복, 문제집, 빌려가 놓고서 안 주는 친구들, 일부러 친구의 물건을 망가뜨리는 친구들, 이런 행위들 모두가 금품갈취에 해당된답니다.
뭐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이런 거 대표적인 것에 들어봤을 텐데요. 이런 것들이 강요에 해당돼요. 특히 최근에 중학교에서 대신맨 게임이 유행한다고 들었었어요. 야, 내 대신에 쟤 때려. 나 대신에 쟤 숙제해. 뭐 시키는 거 있죠. 이런 행동들도 모두 친구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제로 시키는 것, 바로 강요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집단적으로 한 친구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나 그 다음에 놀리고 면박 주고 골탕 먹이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도 따돌림 일종으로 이것 또한 학교폭력이랍니다. 자, 주변을 둘러보세요. 지금 혼자 있는 친구가 있는지 않는지. 그런 친구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네고 챙겨주고 돌봐주는 친구가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친구예요. 여러분들은 꼭 그런 친구가 되어줄 것이라 앞에 학교기관도 정당경찰관은 믿습니다. 자, 다음 사진으로 볼까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바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를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가서는 안 되겠죠. 학교폭력이 접수된다면 학교에서는 사안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종결이 되면 학교장 종결이 될 수 있지만 만약에 화해가 되지 않고 그런다면은 교육청 산하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돼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까지 학폭위에 참석해서 우리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요. 만약에 학교폭력이 열려서 가해했던 사실이 드러나고 가해 학생, 피해 학생이 구분된다면 우리 가해 학생에게는 보시다시피 1호부터 9호까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살펴보면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출석 정지, 6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퇴학 처분이 있어요. 자, 우리 고등학생들은 의무교육 아직 아니기 때문에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시고요. 가해 학생 조치에 대해서는 1호부터 9호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1, 2, 3호에 대해서는 이행을 하는 조건으로 생기부에 아직 올라가지 않도록 유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이후에 재차 또다시 가해 학생으로 학폭위가 열리게 된다면 그때는 징계가 내려지고 이전 조치까지 다 생기부에 올라가요. 잘 알아들었죠? 1호부터 3호까지 조치가 내려졌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행을 하는 조건으로 생기부에는 유보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한 번 더 기회를 어기고 또 다시 한번 학폭위를 열렸다면 그때는 바로 같이 그 이전 조치까지 학폭위의 조치를 한 번에 내려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생기부에 보면은 특이사항 보면은 학교 폭력 조치가 내려졌다. 그 다음에 이렇게 특기사항에다가 이렇게 내려집니다. 자, 그 다음은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일어나면 여기서 끝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에요.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학폭위 조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이렇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자, 경찰서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를 진행하면서 사안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할 것인지
선도할 것인지 먼저 구분해요. 사안에 따라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처벌 대상의 경우 나이에 따라서 만 10세에서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소년법원으로 송치가 돼요. 만 14세에서 만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에 해당돼서 검찰로 송치됩니다. 선도 대상의 경우 선도심사위원회 절차를 통해서 한 번 더 선도의 기회를 주기도 한답니다. 자, 경찰에서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면 재판을 받게 돼요. 우리에게는 친숙하면서도 무서운 판사님이 계시죠. 네, 우리 여러분들 천종호 판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이 판사님은 학교폭력 학생들을 담당한 유명한 판사신데요.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이 판사님 앞에서 재판을 받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러분 죄송해요. 학교 폭력의 가해자, 일진, 짱이라고 불리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대체 어떤 아이들일까요? 헤어들 아이기로 온몸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린다고 위협하고 돈을 상납하지 않는다고 때리고 112회 1,400만 원 가까이 발치하고 사내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괴롭히면 그 아이는 자살 안 한 거지 참 다행이라 할 정도죠.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 안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7번 돈 발치하고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 난 뒤 후드티 맺고 밤 11시에 찾아가지고 우유통 안에 돈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돈을 뺐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진짜 그런 일 없도록 조심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괴롭힐 때 이렇게 날 줄 몰랐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과 뒤늦은 후회로 눈물바다를 이루고 나는 소년법정. 그런데 이곳에서 목격한 학교폭력 가해자의 모습은 세상의 편견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학교에서 중학교 다닐 때 짱이었네. 네. 아이들 여러 명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또 돈을 뺏고 맞아? 네. 어떻게 해서 짱이 됐어요? 제가 그때 노래들보다 덩치 있고 해가지고 그냥 반장하면서 전도부 했지? 네. 응? 전도부하면서 애들 두르게 펴고 반장도 하고 하니까 학교에서 응? 전도 못 되고 전도 안 되고 얘기 들었죠? 네, 들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조사받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 전에 반성하고 있으니까 한번 선제해 주십시오. 어른들 문화가 지금 많이 지금 학교 내에서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서열, 세력, 권력. 성적이 몇 등이야? 전교 9등 했어요, 이번 시험. 전교 9등? 근데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가 불쌍한 애들 돈을 뺐어? 그 4학년 언니가 돈 달라고 부른 그래, 네 돈 주면 되지. 왜 남의 돈을 뺏어 주나? 공부만 잘하면 되나? 아버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이 사태를, 이 학교 상황이. 그게 안 좋은 행동인지 모르고. 그게 모른다는 게 말씀이 안 돼요. 남의 돈 뺏는 게 모르긴 왜 몰라요. 다 알지. 다 아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지금 사건의 핵심이에요.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라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 이 아이 또 친구 만나면 또 그렇게 휩쓸려요. 제가 잘 가르쳐요. 학교 폭력의 새로운 유형은 종교적 척수를 비행하고 다른 성격의 것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가정 문제로서 건강하고 그 다음에 중상 이상의 그 다음에 성격도 좋은 이런 학생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자, 우리 친구들 판사님 동영상 잘 보셨죠? 우리 가해 학생들이 판사님 앞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판사님 잘못했어요. 봐주세요. 했을 경우 우리 판사님이 봐주셨나요? 아니셨죠. 자, 우리가 아는 가해자들은 후회하면서 판사님 앞에서 울면서 봐달라고 하지만 결론은 돌이킬 수 없는 내가 저지른 범죄라는 걸 알게 되죠. 자, 이렇게 재판을 받고 만약에 유죄가 확정된다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소년보호처분은 앞에서 보면 1호부터 60호까지 있습니다. 특별교육을 받거나 사회봉사를 가기도 하고 24시간 보호관찰관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게 되는 보호관찰 처분이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년원으로의 보호처분 등이 있어요.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학교폭력의 정의, 유형, 처벌까지 다 살펴보았는데요. 왜 학교폭력을 하면 안 되는지 우리 친구들이 많은 걸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절대 맞서 싸우지 말아야 해요.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해서 가해 학생에게 똑같이 행동을 해주고 나도 때린다면 나 자신도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가해 상황이 계속될 것 같으면 우선 그 자리를 우리들은 맞서지 말고 피하세요. 그리고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절대로 혼자 고민하지 말고요. 주변에 친한 선후배, 그리고 부모님, 아니면 학교 선생님, 아니면 학교전담 경찰관 등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여러분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만약에 여러 명에게 집단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에도 등하교 방법을 바꾸고 되도록이면 혼자 다니지 않아야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설명하기 전에 만약에 내가 사이버 폭력이나 여러 가지 폭행, 성폭력 당한 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 문자나 페메, 메신저, 에스크, 카카오톡 이런 부분 있죠. 대화 내용을 모조리 캡처해 주세요. 이 증거는 나중에 사건이나 학폭이 열릴 때 좋은 증거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사진 같은 거 전송받은 거나 동영상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삭제하지 말고 신고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꼭 잘 보관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설명할 것은 학교폭력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학교폭력을 목격하게 되는 여러분들이에요. 이것은 모르는 척 방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준다면 힘들어하는 한 친구의 생명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것 또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 중에 방관자가 되지 말라. 자, 우리는 학교폭력 교육을 들은 학생으로서 가해자가 돼서는 더더욱 안 되겠고요. 피해자도 돼서도 안 되겠죠. 그리고 동조하는 동조자가 돼서도 안 돼요. 그리고 목격만 하는 목격자만 돼서는 안 돼요. 그런 경우에 목격자를 봤을 경우에는 반드시 목격만 하지 말고 신고까지 이어지도록 우리 친구를 위해서 도와줘야 돼요. 자, 이건 예전에 경찰청과 교육부에서 만든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자, 주먹을 이기는 손가락. 자, 학교폭력을 이기는 손가락. 우리 여러분 바로 117로 신고해 주신다면 이것은 학교폭력을 이기는 손가락이 되겠죠. 여러분 117 학교폭력 신고 전화번호 다 알고 있죠? 여기는 우리 경찰관 상담사들이 24시간 여러분들을 도와주려고 항시 대기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학교폭력을 받는데 아니면 내가 학교폭력으로 힘들다 아니면
뭐 상담을 요청하고 싶다. 누구한테 말하기가 좀 힘든데 얘기 좀 하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 신분 보장되고요. 다 보호해주니까 117로 핸드폰이나 집전화를 이용해서 신고해 주셔서 우리 24시간 상담사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7로 신고한다고 해서 바로 신고가 되는 게 아닌가, 경찰에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상담을 우선해서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익명성과 그 다음에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얘기를 해서 결론을 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7 신고하는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주세요.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이 선생님의 학교폭력 들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좀 짧았지만 학교폭력에 대해서 정의, 처벌, 방법, 대처 방법 등을 알아봤는데요. 어땠나요? 자,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꿈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을 꼭 지키세요. 그리고 이 학교 전담 경찰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으로부터 서로서로 지켜주고 우리 각자 너와 나 간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꿈들을 존중해 주면서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각자는 세상을 빛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소중한 존재예요. 알겠어요? 이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